흔히 시민들의 발이 되어주는 대중교통.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만큼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지하철 1호선 서울역에서 80대 여성이 스크린도어와 전동차 사이에 끼어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스크린도어가 닫히지 않았는데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열차가 출발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입니다. 지하철 문에 가방이 끼셔갖고 그 할머니가 도어를 두드리고 계셨고, 근데 위험하다 이러고 있는데 이제 차가 출발을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스크린도어와 관련한 인명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연로한 노인분들이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3년 전 서울 지하철 4호선 정부 과천청사역에서 84살 김모 할머니가 하차 도중에 열차가 출발해 1m 이상 끌려가다가 결국 그 자리에서 숨지는 일이 있었고요. 지난 2014년에도 서울 총신대 입구역에서도 82살 이모 할머니의 지팡이가 스크린도어에 끼어 경고등이 켜졌는데도 기관사가 열차를 출발시키는 바람에 할머니가 목숨을 잃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난 6년 동안 지하철 출입문과 스크린도어에 끼이는 사고는 1,560여 건이나 있었습니다. 한 달 평균 23건 정도인데요. 안전을 위해서 설치한 스크린도어 때문에 오히려 인명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겁니다. 왜 사고가 줄지 않는 건지, 대책은 없는 건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서처럼 지하철 스크린도어 사고 이외에도 지하철 충돌 사고 또는 지하철 내 외부의 화재 사고, 그리고 비행기 불시착 사고 등과 같이 오히려 우리의 안전을 위협할 수도 있는 대중교통 이용. 그렇다면 우리가 대중교통을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한 기본 예절과 안전수칙은 무엇일까?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창의적 체험활동 중 자율활동의 안전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김창년 선생입니다. 여러분들은 대중교통 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우선 평소에 주로 이용하는 버스와 지하철 등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좀 더 먼 거리를 이동할 때 이용하는 고속버스나 열차, 배, 비행기 등도 있는데요. 대중교통은 많은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고 빈번하게 이용하기 때문에 한 번 사고가 난다면 커다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죠. 따라서 오늘은 대중교통별로 보다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 지켜야 할 안전수칙과 사고 및 비상상황 시 적절한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중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버스, 직장인들의 출퇴근이나 학생들의 등하굣길을 함께하는 시내버스와 장거리 운행을 하는 광역 및 고속버스 등이 있는데요. 버스야 뭐 잘 타고 잘 내리면 그만 아니겠는가? 별거 있겠어? 하지만 보다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버스를 이용하기 위해 지켜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우선 버스에 승차할 때 지켜야 할 사항들에 대해 살펴볼까요? 첫째, 버스를 기다릴 경우 반드시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도록 합니다. 둘째, 버스가 완전히 멈추고 난 후에 탑승해야 합니다. 간혹 버스가 눈에 보인다고 미리 나와 있거나 버스를 보고 도로 위로 뛰어드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 버스의 사각지대에 들어가 운전자가 미처 발견하지 못할 경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줄을 서고 순서대로 앞승객이 승차한 후에 타야 합니다. 혼잡한 시간에는 자칫 중심을 잃고 넘어질 수 있어 위험할 뿐 아니라
서로의 기분도 상할 수 있습니다. 빨리 탑승하고자 하는 급한 마음에 새치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안전을 위해서도 서로의 기분을 위해서도 기본적인 줄서기와 질서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다음으로 버스에 탑승한 후에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첫째, 버스에 탑승한 후에는 반드시 손잡이를 잡도록 해야 합니다. 좌석에 앉아 있더라도 좌석 앞에 손잡이를 잡고 있어야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만약 서서 갈 경우에는 도만할 필요가 없겠죠. 참고로 버스에서 손잡이를 잡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사고 발생 시 인체에 가해지는 충격의 정도가 달라지며 피해 보상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둘째, 버스 탑승 시에 통화 및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해야 합니다. 통화를 하면서 탑승할 때는 주변의 상황에 집중할 수 없어서 발을 헛디딜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급한 통화가 아니라면 버스 탑승 후 자리를 잡은 후에 통화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어디를 가나 스마트폰이 문제이죠. 스마트폰의 조작으로 인해 손잡이를 잡는 것이 느슨해지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경우 큰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시내버스 내에서는 스마트폰의 사용을 가급적 삼가하도록 합니다. 셋째, 버스가 이동 중에는 흔들림이 강해 몸의 중심을 잃기 쉬우므로 버스 내에서 좌석을 옮기거나 이동을 하고 싶을 때에는 승하차 때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버스가 확실히 정차한 후에 움직여야 안전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버스를 내릴 때는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할까요? 첫째, 목적지 도착 전 미리 벨을 누르는 것은 기본입니다. 목적지에 도착하기 직전 급하게 정차벨을 누르게 되면 운전자가 무리하게 정차를 하기 위해 급브레이크를 밟게 됨으로 인해 서 있는 탑승객들이 넘어지는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차 시에는 미리 벨을 누르고 기다리고 있다가 차가 정류소에 완전히 정차한 후 안전하게 하차를 해야 하며 만약 차가 움직이는 동안에 부득이하게 이동해야 할 경우에는 버스의 급정지를 대비해 손잡이를 꼭 잡고 있어야 합니다. 둘째, 버스 하차문이 열리고 하차할 경우에는 보도와 버스 사이에 오토바이나 자전거가 달릴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내리기 전 오른쪽을 쳐다보며 오토바이 등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하차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보다 편리하고 쾌적한 버스 이용을 위해 지켜야 할 에티켓이 있는데요. 우선 교통카드나 탑승요금 등을 미리 준비하는 습관을 들이면 승객들의 대기 시간이 짧아지고 혼잡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버스를 타면 노란색 의자 그리고 핑크색 의자를 볼 수 있는데요. 이 자리는 노약자와 임산부를 위해 마련된 좌석이므로 어르신이나 임산부 등 몸이 불편한 사람이 탑승했다면 자리를 양보해야 합니다. 또한 비 오는 날도 지켜야 할 예의가 있는데요. 버스 안에서 비에 젖은 우산을 털지 말아야 합니다. 비 오는 날 버스 안에서 우산에 물기를 털게 되면 주위 승객들에게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버스 바닥에 물기로 인해 미끄럼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나이가 많은 노약자분들에게 큰 피해가 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셔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최근 수도권 지역을 연결하는 광역버스와
장거리 이동 또는 단체 여행을 위한 고속버스나 관광버스 이용 또한 급격히 늘면서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과 사고 발생 또한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다음 뉴스 영상을 통해 사고를 유발하는 위험한 행동들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관광버스 안에서 술 마시고 벌이는 춤판, 단속을 하는데도 좀처럼 없어지지 않죠. 현행 법규가 문제였습니다. 승객들이 아무리 위험하게 춤을 춰도 처벌을 받는 건 버스 기사밖에 없습니다. 화가은 기자의 생생 리포트입니다. 아침 7시 무렵 관광버스에 나들이객들이 올라탑니다. 정원이 45명인데 60명 넘게 타서 자리가 없는 사람들은 그냥 서서 갑니다. 고속으로 달리다 급제동이라도 하면 매우 위험한데도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 모습들입니다. 살짝 이렇게 브레이크만 잡았다 하더라도 서 있는 사람은 넘어지거든요. 그런 신경 쓰이죠. 어떠신가요? 달리는 버스 안에서 일어나 춤을 추는가 하면 게다가 음주에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모습까지 과연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특히나 관광버스 안에서 벌어지는 음주 가무는 매년 문제가 되고 있는 사회적 이슈인데요. 버스 내 음주 가무 행위는 운전자의 주의를 분산시켜 안전운전을 하는데 큰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버스가 갑자기 급제동을 하거나 사고가 났을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행 중인 고속버스나 관광버스 안에서의 음주 가무는 절대 삼가해야 함은 물론 서 있거나 돌아다니지 않고 지정된 좌석에 앉아야 하며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하는데요. 단순한 공고사항이 아니라 법적으로도 자동차 전용 도로나 고속도로에서는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미착용 시 벌금이 부과되니 꼭 잊지 말고 안전벨트를 착용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서울과 수도권 지역을 왕래하는 광역버스의 입석 탑승도 금지하며 승객들의 안전을 위한 대책들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버스만큼이나 요즘은 지하철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지하철에서 지켜야 할 예절과 안전수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승강장의 안전문을 억지로 열거나 기대지 않습니다. 안전문에 기대어 있다가 갑자기 문이 열린다면 철로 떨어져 큰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둘째, 에스컬레이터에서는 걷거나 뛰지 않고 두 줄로 서서 타야 합니다. 움직이는 에스컬레이터에서 걷거나 뛰게 되면 넘어져서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승객들도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셋째, 열차 내에 있는 안전장치의 위치를 파악합니다. 혹시 사고가 났을 때 안전장치 위치를 기억해 두는 것이 사고 조치를 할 때 수월할 것입니다. 넷째, 승하차 시 승강장과 열차 사이에 발이 빠지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특히 어린이나 몸이 불편한 승객의 경우에 승강장과 열차 사이의 틈으로 발이 빠져서 사고가 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다섯째, 아무리 급해도 천천히 내리고 모든 승객이 다 내린 후에 승차하도록 합니다. 다른 승객들이 내리기도 전에 타려고 한다면 서로 몸이 부딪혀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체되는 와중에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승강장 안전문과 출입문에 소지품이 끼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아침 출근길이나 사람이 많이 다니는 환승역에서 급하게 승차 혹은 하차하려다 안전문이나 출입문에 옷과 소지품이 끼는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는
열차를 지연시켜 다른 승객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고 또 타박상의 위험이 있으니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7째, 열차 내 비상장치는 긴급 상황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비상장치로 장난을 치거나 일반 상황에서 사용한다면 열차 내 혼잡의 원인이 됩니다. 8째, 전동차 문이 닫힐 때는 무리하게 끼어 타지 말고 다음 열차를 기다립니다. 전동차 문이 닫힐 때 끼어 타다가 큰 사고가 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9째, 지하철 계단이나 통행로에서 우측 보행해야 합니다. 모두 우측 보행을 지킨다면 안전하고 쾌적한 지하철로 만들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10번째입니다. 화재 발생 시에는 119나 고객 콜센터로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해서 우왕좌왕하거나 난동을 피우지 말고 즉시 신고하여 빠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하겠습니다. 각 열차 내 양쪽 끝에 위치해 있는 전화를 통해 열차 승무원에게 사고 소식을 알리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만약 지하철 이용 시 사고가 났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뉴스나 신문 기사를 통해 종종 지하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할 수 있는데요. 지하철에서 화재가 발생하거나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비상 인터폰을 이용하여 기관사와 통화를 시도하고 소화기를 이용하여 화재를 진압합니다. 그리고 상황이 예의치 않다면 전동차의 출입문을 개방하여 비상 탈출을 시도합니다. 다음으로 지하철 이용 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 중 하나인 선로 추락 사고에 대한 대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고로 선로에 떨어졌을 때에는 우선 침착해야 합니다. 그리고 승강장 밑이나 벽면 여유 공간에 엎드린 다음 큰 소리로 도움을 요청하고 직원이 도움을 줄 때까지 차분히 기다려야 합니다. 만일 선로 위에 물건을 떨어뜨렸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스스로 물건을 꺼내려 하지 말고 직원에게 도움을 청하도록 하세요. 평소에 안전수칙에 대해 모르고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규칙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보았는데요. 결과를 살펴보니 생각보다 제가 안전수칙을 잘 지키지 않고 있더군요. 게다가 무신경하게 소홀히 지나친 것들도 있고요. 특히 아침 출근길에는 남들보다 먼저 타지 않으면 자칫하다 직장 출근 시간을 지키지 못하게 될까봐 에스컬레이터에서도 성큼성큼 뛰어내려가기 일쑤고 조금이라도 먼저 타기 위해서 적당히 사람들이 내리면 지하철에 올라타곤 했습니다. 게다가 꾸역꾸역 사람들을 밀어놓고 끼어 타는 일도 빈번하고 고쳐야 할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부끄럽게도 이런 저의 위험한 이용 습관 때문에 큰 사고를 당할 뻔했습니다. 여느 때처럼 사람들이 붐비는 출근길이었고 막 도착한 지하철을 타기 위해 달려갔는데 무리하게 끼어 타려다가 사람들에게 떠밀렸고 발을 헛디뎌 선로 틈새에 발이 끼이는 사고가 났었습니다. 다행히 바로 앞에 있었던 지하철 안전요원의 도움으로 지하철 운행이 잠시 멈춰졌고 재빨리 발을 빼낼 수 있었는데요. 행여 아무도 저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지하철이 움직였다면 생각해도 끔찍하네요. 앞으로는 조금 늦더라도 안전하게 천천히 승하차를 하고 꼭 안전수칙을 지켜야겠어요.
여러분, 2014년 우리를 충격과 시리에 빠뜨렸던 세월호 침몰 사고와 2013년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있었던 아시아나 항공기 충돌 사고를 기억하시나요? 아직까지도 쉽게 잊혀지지 않는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대형 참사였죠. 이처럼 선박과 항공기 사고는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용 시 보다 엄격하고 강화된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전하게 선박과 항공기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까요? 먼저 선박 이용 시 안전수칙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선박 탑승 체크리스트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째, 출항 전 승선자 명부에 이름을 기재하고 승선하고, 둘째, 선박업체와 선원들은 운항 전에 인명구조용 장비에 이상이 없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셋째, 승객은 만약의 사고를 대비해 출항 전 안내 방송에 귀를 기울이며 비상구의 위치와 구명조끼가 있는 장소를 파악해 두어야 합니다. 넷째, 운항 중에는 난간에 기대지 말고 선내 질서를 지킵니다. 마지막으로 위험이 닥쳤을 때에는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선박에 탑승할 때에는 발을 헛디뎌 선착장과 배 사이에 빠지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를 하면서 배에 탑승해야 하며, 배가 운행하는 중에는 배의 흔들림으로 인해 넘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좌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좌석에 앉아 목적지까지 이동해야 하며 선박 내에 있는 손잡이를 잡고 이동하도록 합니다. 선박을 이용할 때에는 특히 바다에 빠지거나 침몰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하여 구명동의 착용법을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선박에서 비상 상황 시 착용해야 하는 구명동의는 다음과 같은 조끼형과 목걸이형이 있는데요. 착용법이 다르기 때문에 꼭 구별하여 알아두어야 합니다. 먼저 조끼형의 착용법은 조끼를 입듯 양손을 소매에 껴입은 다음 가슴끈을 단단히 조여 메어주세요. 그리고 허리끈을 당겨 몸에 한 바퀴 돌려 단단히 묶여줍니다. 그 다음 목끈을 앞으로 당겨 매듭이 풀리지 않도록 조여 매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목걸이형 구명동의 착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목걸이형 구명동의는 보시는 것처럼 목에 걸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착용법은 구명동의를 가슴 앞에서 펼친 후 목에 걸고 끈을 등 뒤로 돌려 주십시오. 그런 다음 등 뒤로 돌린 끈의 고리를 구명동의 앞에 있는 끈고리에 끼워주면 됩니다. 어때요? 참 쉽죠? 만약 여러분이 탄 배에 비상 상황이 발생했다면 기적소리 또는 비상벨로 신호를 주고 방송으로 선내에 알려야 합니다. 또 주변 분위기에 동요하지 말고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침착하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피 시에는 통로, 계단에서 질서를 지켜야 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배에서 쿵 소리가 나거나 배가 흔들리고 기울어지고 있다면
가능한 선실에서 벗어나 선박을 탈 때 봐두었던 출구를 이용해 배가 기우는 반대 방향의 가장 높은 갑판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탈출이 긴급한 상황이라면 앞서 알려드렸던 구명동의 착용 방법을 바탕으로 구명동의를 착용하고 물속에 뛰어들 때 코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 구명동의를 감싼 후 두 다리를 모으고 선 자세로 뛰어내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비행기를 안전하게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해외여행을 많이 다니다 보니 비행기를 이용하는 일이 잦아졌는데요. 비행기 안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안전수칙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비행기에 탑승하게 되면 안내 방송에서 나오는 유의사항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안전 부분은 기내 방송과 승무원의 지시에 철저히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 비행기 이륙과 착륙 그리고 기장의 판단에 의한 비상상황 발생 시 반드시 지시에 따라 안전띠를 매야 하며 기내에서 방송이 나오기 전까지 또한 승무원들의 별도의 지시 없이는 절대 안전벨트를 푸는 행위는 절대 금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긴급하게 대피하는 상황이 된다면 조종사와 승무원의 안내 지시를 따라 긴급하게 대피해야 하니 좌석과 비상구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안전한 비행을 위해서 기내 반입이 되지 않는 품목들이 있는데요. 테러 등에 직접 사용될 수 있는 연막탄, 모의 폭발물 등의 폭발성 또는 인화성, 유독성 물질은 비행기의 기내나 위탁 수화물로도 반입할 수 없고요. 또한 승무원 위협 등 기내 보안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칼이나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물품들은 원칙적으로 객실 내 반입을 금지하되 제한적으로 기내 반입을 허용하고 있으니 사전에 미리 확인하시고 탑승 준비를 해야 합니다. 비행기에 비상 상황이 발생한다면 여러분들은 비행기가 지면과 또는 어딘가에 충돌하기 전 웅크린 자세로 충격을 최소화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만일 비행기가 물속으로 추락할 위험이 있다면 구명조끼는 반드시 탈출 후 부풀려야 합니다. 또한 비행기에 탑승할 때 확인해 두었던 가장 가까운 출구로 90초 이내 신속히 탈출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말한 90초는 국토교통부가 정한 모든 승객이 탈출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비행기 사고 발생 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영상을 통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비행기 사고가 많았는데요. 그야말로 흔적도 없이 사라진 말레이시아 항공 370 편부터 최근 독일 루프트한자의 저가 항공인 저먼윙스의 알프스 추락까지 미리 알고 대비할 수도 없는 항공사고로 인해 수많은 인명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그럼 영화 속 장면을 따라가 보며 비행기 사고 시 대처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항공기 사고의 첫 90초를 골든타임이라고 하는데요. 생존자들은 공포감을 털어내고 침착한 태도로 승무원의 지시에 따라 신속히 움직여야 합니다. 기내 화재로 유독가스 발생 시에는 산소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젖은 옷 등으로 코와 입을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내 바닥의 유도 등을 따라 비상구로 이동해야 합니다. 비행기가 비상 착륙을 시도 시 상체를 앞으로 내밀고 머리를 무릎에 붙여 충격을 최소화합니다.
비상 슬라이드는 지상 착륙 시에는 탈출용 미끄럼틀이 되며 바다에서는 구명 튜브로 활용되는데요. 슬라이드는 얇은 재질이므로 귀걸이나 안경, 구두 등 뾰족한 물건들은 모두 탈의한 후 대피해야 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비상시 행동 요령 알고 계신다면 더욱 안전한 비행 되실 것 같습니다. 얼마 전 가족들과 함께 제주도로 여행을 가기 위해 비행기를 이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제 앞 좌석에 앉아 있는 사람이 좌석을 너무 뒤로 젖히는 바람에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마침 제가 불편해하고 있는 것을 비행기 승무원이 눈치챘는지 앞좌석의 승객에게 좌석을 원래대로 올려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앞좌석의 승객은 도리어 화를 내면서 승무원의 말을 따르지 않더라고요. 모두의 시선이 주목되자 승무원은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제가 승객분에게 불편함을 드리고 싶진 않지만 좌석은 똑바로 올려주셔야 합니다. 만일 좌석이 뒤로 젖혀 있는 상태에서 사고가 난다면 충격의 범위가 넓어지게 되어 승객분이 크게 다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비행기 사고로 인해 승객 모두가 빠르게 내려야 하는 상황에는 승객분께서 뒤로 젖힌 좌석 때문에 뒤에 앉아있는 승객이 빠르게 탈출하지 못하여 끔찍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승무원의 말이 끝나자 앞좌석에 앉아있던 승객은 머쓱해하며 좌석을 바로 올렸습니다. 저는 공간이 넓어져서 기쁘기도 했지만 좌석을 뒤로 젖히게 되면 어떤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되어 놀라기도 했어요. 여러분도 비행기를 이용할 때는 자신이 하는 행동이 다른 사람의 생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안전수칙과 예절을 꼭 지키셔야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대중교통에서 안전수칙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 중에서 버스를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정차 후 질서를 지켜 승하차하고 탑승 시 통화 및 스마트폰 사용은 자제하며 운행 중에는 반드시 손잡이를 잡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목적지 도착 전 정차벨을 미리 눌러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광역버스나 고속버스, 관광버스 등을 이용할 때에는 버스 안에서의 음주 가무는 절대 삼가해야 하며 서 있거나 돌아다니지 않고 지정된 좌석에 앉아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합니다. 버스와 더불어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지하철의 경우 안전문에 기대지 않고 지하철과 선로 틈새에 발이 끼지 않도록 유의하며 무리하게 끼어 타지 않는 등 다음과 같이 10가지 안전수칙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다시 한번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박과 항공기는 사고가 한번 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하는데요. 선박의 경우 선박 탑승 체크리스트의 내용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항공기에서는 반드시 승무원의 지시에 따라 행동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버스나 지하철, 선박이나 비행기만큼이나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 중에 기차가 있습니다. 국내에서 먼 거리를 이동할 경우에 기차는 사람들을 빠른 시간 내에 다른 지역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요. 요즘에는 출근 시간이나 퇴근 시간에 기차를 이용해 통근하는 승객들도 많아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기차를 이용하다 사고가 났을 경우 많은 승객들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것이 있겠죠.
저와 영상을 함께 보시면서 기차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상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뽀로로와 함께하는 선로 추락 사고 발생 시 대피 대응 요령. 승강장에서 선로로 떨어졌을 경우 승강장 아래 벽면 여유 공간에 엎드려 몸을 보호한 뒤 큰 소리로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선로에 떨어진 사람을 보았을 경우 비상 정지 버튼을 눌러 역으로 진입하는 차량을 정지시키고 비상 통화 장치를 통해 역무원에게 알립니다. 안전한 여행, 철도 교통의 약속입니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승강장에서 선로로 떨어지는 사고는 누구라도 기차를 이용할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사고이겠죠. 뿐만 아니라 다른 기차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무엇보다 승무원의 지시에 따라 차분하게 행동하는 것, 그리고 사고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것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많은 교통수단을 접하며 살고 있는 만큼 안전수칙을 확실하게 지키고 또 기본 예절수칙까지 지킬 수 있다면 모두가 안전하고 즐겁게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